아침 6시 37분 BCD의 안디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에어비앤비는 2만원 정도 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갑니다. 오케이, 길래 바이. 얇았지? 예, 캐키실리 얇았지. 가마. 나이너클럽 가마. 이귤레. 안녕하세요, 곤입니다. 아침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저는 이제 아탈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현재 지명은 얄바츠고요. 로마 시대 때에는 제2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무역도 활발하고 동서로 넘어가는 교통 요지로서 사용되었다고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나가 요한과 헤어진 바울과 바나바는 둘이서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타우루스 산맥은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을 정도로 고원이고 추운 지역이었는데요. 그 어려운 지역을 바나바와 바울은 넘어갔던 거죠. 네. 내려봐. 얇았지? Yalvaç bu. 저는 비시디아 안디옥 얄바츠에 도착했는데요. 내렸는데 인도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다 차도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일단 가보겠습니다. 메라바. 바울과 바나바가 이 험난한 산맥을 넘어서 이곳까지 선교 온 이유는 1차 전도여행의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 바보에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바울과 바나바가 회심시켰었는데요. 그 서기오 바울이 공적을 쌓은 대가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엔 서기오 바울의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으로 감동받은 서기오 바울은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달라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메라바.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본격적인 시내인 것 같아요. 이곳은 에어비앤비랑 호스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발품 팔아서 호텔을 찾아보겠습니다. 메라바. 호텔이라고 써있는데요. 아무래도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다른 호텔을 찾아봐야겠네요. 앞에 호텔이 하나 보이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메라바 나스슨 야 테키실리 빌리다 오바. 원데이. 여기 호텔 로비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에 대한 기념품을 팔고 있어요. 확실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도 호텔에서 먹으니까 아침도 나오고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풍경이 너무 좋아요. 좀 담배 냄새가 나긴 하지만 A few moments later. 저는 지금 호텔을 나왔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적지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중앙광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른들이 메라바 나스슨 Japon. güneşkore Güney Kore. Güzel. 12 seconds later.
795년에 태어났는데 거의 1200년 동안. 안탈리아는 차이가 15리라였는데 여긴 차이가 5리랍니다. 여기는 진짜 강아지가 엄청 큽니다. 이 얄미츠라는 마을에서 안디옥 유적지까지는 3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곳에 오스만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전에는 헷 족속인 히타이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잔틴 시대의 안타키아, 그러니까 안디옥은 안디옥이라는 지명은 10군데가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르기 편하기 쉽게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은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 대규모의 도시였고요. 현재 비시디아 얄바츠는 한 인구가 한 3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유적지에 다 온 것 같습니다. 메라바 키실립? 유네코레 아마 글레글레 이야. 티켓 가격은 60리라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축구장 20개 정도가 넘는 크기래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는데요, 한 10%밖에 발굴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문을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모난 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돌들을 길게 연결해서 큰 수도관 파이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가 되게 울퉁불퉁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마차들이 잘 지나다녔을지가 궁금하네요. 원형극장이 보이는데요, 로마 시대 때 지어진 원형극장이고 한 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고요. 이곳에서 검투사 경기와 그리고 야생동물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원형극장을 지나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이곳은 로마와 헬레니즘 시대 때 상점입니다. 한참 올라와서 꺾이는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보이는데요, 이 교회는 비잔틴 시대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터고요. 교회가 규모가 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이 비잔틴 시대에는 정교회가 엄청 크게 부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적 발굴을 계속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민폐웅이네요.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길러 마셨던 것 같아요. 저기 북쪽 끝에 후제이 킬리셋이라는 북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에서 끝에 교회가 있었고 여기 전체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땅이었던 거죠. 제가 있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 북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끝이고요. 이 전체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욕탕을 발굴하고 있는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저기 로마의 목욕탕이라고 써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심장부인 아우구스 신전터입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은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엄청납니다. 이게 전체가 아우구스 신전터인데 저기 기둥들이 쫙 서 있었을 거고요. 여기가 이제 가운데인데 림페움입니다. 여기서도 물이 흘러내려서 저 밑에 비시디아 안디옥 전체에 물을 흘려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가운데 원형의 신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신전이 특별한 이유는 산을 깎아서 만든 신전입니다. 유일하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만 볼 수 있는 신전의 모양새죠. 실제로 보면 굉장히 거대한 산을 깎았고요. 그리고 신전을 둘러싸고 기둥들이 쫙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의 요점을 설교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와 동시에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어서 다시 회당에 갔는데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고 해요. 바울을 옹호하는 세력과 또 바울의 설교를 적대시하는 세력이 나눠졌다고 합니다. 극명한 차이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땅에 넓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훗날 바울이 떠나고 이곳에 6교회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의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해발 1800m인데요. 한라산이 한 1900m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과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게 생각이 듭니다. 이곳 얄바츠를 여행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당시 고대 로마와 비시디아 제국 때는 굉장히 큰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큰 도시였는데요. 어느새 다 망하고 지금은 인구가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소규모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 공사하는 곳이 바울 기념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기념교회는 보지 못해서 아쉽게도 그냥 가야 돼.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건 아니고요. 그곳이 원래 회당이었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회당에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무너지고 100년 전에 다시 발굴해서 세워놓은 거라고 합니다. 저는 비시디아 안디옥 뮤지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리. 다시 그래. 이곳에 또 성경의 중요한 유적이 있는데요. 드라빔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라헬이 도적질했던 그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구약시대에 히브리 사람들이 점칠 때 사용하던 수호신이었다고 해요. 이 박물관은 바울 전시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울의 얼굴을 형상화한 초상화를 볼 수 있고요. 이게 저랑 보셨던 아우구스트의 신전입니다. 저렇게 뒤의 모습은 산을 깎아서 이렇게 크게 신전을 세우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바울의 이름이 새겨진 돌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이 다 그려져 있어요.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지 안타키아에서 키프로스, 바보, 안탈리아, 페르게, 버가, 그리고 들려서 여기서 쭉 걸어서 배를 타고 쭉 이동해서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코냐,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가서 거꾸로 찍고 다시 안타키아로 돌아갑니다. 이곳에 다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셀츠 오스만 시대 때 마셨던 커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스만이 유럽을 침략하고 유럽에 커피가 퍼졌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로마 비잔틴 시대의 석상들이 보이네요. 서기 2, 3세기에 만들어진 앉아있는 개 조각상입니다. 안디옥에서 발견된 제우스 신상입니다. 로마 시대의 황금잔인데요. 아까 그 극장 보셨죠? 검투사가 우승을 하면 이 황금잔을 주었다고 하네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일단 제일 유명한 스프를 시켰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렌틸콩 스프인데 맛있네요. 포도의 즐거움이라는 되게 특별한 뭐지? 이게 수정과 맛인데 약간 달콤한 수정과 맛. 포도 수정과. 양고기를 화로에다가 통째로 넣어서
기름기를 쫙 뺐습니다. 그래서 맛이 굉장히 담백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커피가 양꼬치 먹을 때 그 크라브. Afiyet olsun. Tamam. Çok güzel. Teşekkür ederiz. Teşekkür ederim. Ben arkadaş teşekkür ederim. 오늘은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얄바치를 돌아다녔고요. 네, 맛있는 음식까지 먹고 이제 여기서 여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내일은 이고니온 코냐로 코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